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다시 만날 땐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장담 못해.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8월 초 곧 광복절이 다가와서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또 좀 의미 있는 주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또 이제 암살을 다뤘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언제 이 두 영화를 좀 한 세트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암살과 이제 그 밀정 뭔가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독립에 관한 네. 뭐 영화라는 일제시대를 측면에서 배경으로 네네네. 뭐 걔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지금의 또 우리의 어떤 그 독립의 의미와 뭐 그런 걸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영화고 또 물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옛날에는 두 영화가 되게 약간 뭐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번에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는 확실히 작품성 쪽으로는 밀정이 조금 더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더 위 같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는 이제 딱히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둘 다 좋은 영화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네. 다시 보니까는 밀정 쪽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네. 이번에 다시 보다 보니 아무래도 작품성에서 조금 더 네.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니까는 이 정도면 암살은 그냥 오락 영화 아닌가 뭐 이런 그렇지 생각도 암살은 살짝. 오락 영화였지. 네. 그리고 좀 이제 우리가 그때 추가로 얘기할 때도 약간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 좀 허술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음흠. 그래도 밀정은 저 오랜만에 다시 이 정도로 재밌었나 약간 네. 좀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내용도 좋은 내용인데 일단 약간 장르적으로 뭔가 이렇게 스릴러, 추리 약간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어서 맞아요. 왜냐면 우리도 그 이 중에 밀정이 누구지 막 계속 이제 나도 한번 머리를 굴려봐야 되니까 이제 그렇지. 또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알고 싶어서 더 흡입력 있게 보게 되고 아하. 그래서 이 중에 누가 배신 때린 거야 젠장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암살도 극장에서 봤었고 이것도 극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본 지가 또 세월이 오래됐다는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했었는데 네. 2시간 20분 정도 돼가지고 이게 또 의외로 좀 길었었네. 예, 근데 긴데 너무 흡입력 있게 봐가지고 네, 보다 보면 긴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너무 오랜만에 봐도 재밌어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그 기억에 가물가물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전 이 영화를 대표하는 게 어떤 이제 그 오프닝에서 이제 송강호 배우님이 맡은 그 네. 이정출이 이제 그 박희순 배우가 맡은 그 김장옥한테 하는 네. 그 대사가 너무 그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거든요. 맞아요.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그거 하는데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그 사실 그 대사는 진짜 딱 그 암살하면서 이정재가 했던 그 말이지. 그땐 몰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정출의 그 대사가 그 당시에 친일파들의 생각을 네. 대변하는 그 대사죠. 그러니까.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그렇지.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지금 우리는 이제 이미 다 이렇게 미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때 그 당시 살았던 사람 심지어 그때는 뭐 그때 무슨 뭐 정보화 사회도 아니잖아 그때. 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으면 혹시 몰랐겠지. 야 일본이 지금 전쟁에서 밀리고 있대. 지금 때 이제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으면 다 이제 뭐 조선 사람들 다 알아가지고 더 그랬을 텐데 그때는 뭐 인터넷 같은 게 없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떤 위에서 정보를 통제하면 뭐 일반 백성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심지어 이제 그 또 그런 어떤 식민 통치가 막 그렇게 몇십 년 이어지니까 이제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은 아 이제 이거 뭐 물 건너 갔나 이대로 그냥 끝났나 뭐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때 사람들은 뭐. 그래서 그 당시 때를 생각해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부역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 그냥 이런 식으로 가게 되나 보다 네, 하고 이제 체념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냥 그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대로 이제 동참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독립기념관 관장이 뭐 친일파가 네. 된다던가 뭐 별의별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런 그러니까는 독립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그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을 뭔가 이렇게 좀 받들고 리스펙하고 존경하고 존중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가 되서 이렇게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매해 뭐 광복절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도 상당히 그런 것들을 뭐 많이 좀 이렇게 뭔가 되새김질 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흐릿해진 게 아닌가 네, 좀. 그러니까 통탄할 일이죠, 되게. 그러니까 되새겨도 모자랄 판에 지금 대놓고 지금 이렇게 아니 정권이 이렇게 대놓고 지금 친일 매국 행위를 하는데도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수연이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권에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이게 나라 팔아먹는 매국행위 이 거의 국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가 네. 그게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지금 상황이죠.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 당시 때는 친일을 해야 될 만한 그럴 법한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완벽한 네. 독립 국가이고 또 우리나라가 왜 스스로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일본이 잘 나갔으니까는 그렇다 우리보다 더 위로 보고 그렇다고 쳐도 지금은 우리나라도 잘 나가는데 꿀릴 게 없는 상태에서 왜 자발적으로 일본의 그 따까리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어제 오늘도 뭐 물론 이제 거기 뭐 남의 불행을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또 지진 났잖아 지금. 그럼 그 나라의 업보가 돌아오는 것 같다. 네. 그거는 뭐 아무리 현세에서 무슨 자기들이 우기고 뭐 잘못을 덮으려고 해도 어떤 난 그 인과응보 업보 이런 것도 나라 차원에서 지금 오는 거 아닌가. 네. 그 나라의 죄 때문에 그러게요. 이미 그렇게 뭔가 좀 구군이 기울어가는 느낌의 그런 건데 왜 굳이 거기에 그 나라에 자꾸 다시 따까리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왜 대체 그래서 가장 좀 황당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 극우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뭐 역사 왜곡도 하고 수정도 하고 별짓을 다 네. 한다고 하는 거는 뭐 지네 나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극우란 사람들은 왜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극우를 대변해주고 있는가?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그렇게 딱 그 이정출이 그 대사했을 때 독립이 될 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네. 그랬을 때 근데 그 김정호 캐릭터가 굉장히 멋있는 대사를 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배가 기울어지면 쥐새끼들부터 먼저 빠져나가지. 그렇죠. 저는 이번에 다시 새로 보면서 그 장면을 보는데 이상하게 카타르시스가 좀 네. 느껴지더라고. 그 오프닝이 되게 멋있어, 되게. 맞아요. 오프닝을 정말 잘 찍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김장옥의 어떤 또 일당백적인 활약과 음흠. 왜냐면은 그게 실제로도 이제 그 김장옥의 모티브가 이제 김상옥이라는 이제 네, 그 네. 독립운동가를 네, 아마 네.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분의 실제 이제 그 일대기를 들었을 때 이건 그냥 영화잖아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 김상옥이라는 그 독립운동가 분의 그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 그 이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저는. 네. 이분의 그 정말 활약을 아니 너무 영화화하게 딱 그 난 진짜 그냥 글로만 읽어도 머릿속에 약간 영화 같은 장면 떠오르거든 되게. 그 당시 어떤 우리나라 어떤 그 기와집 지붕 뛰어다니면서 네. 쌍권총 쏘는 그 이거 완전 약간 주윤 발표하는 약간 그치. 그런 진짜 그런 멋진 배우를 캐스팅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의 일대기만 영화로 해도 이거는 완전 예술일 것 같은데 그 실제로도 이제 그 김상옥 의사의 이제 영화화 시도가 뭐 있었대요 계속 쭉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계속 이제 김상옥 독립운동가의 영화를 그 만들려는 시도 계속 있었는데 뭐 계속 그게 번번이 안 됐다고 그러고 이제 그나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밀정 같은 영화나 이제 암살에서도 그 하정우 배우가 맡았던 이제 그 하와이 피스토리 이제 약간 뭐 김상옥 모티브를 이제 한 건데 근데 저는 좀 아직도 아니 이 정도 이 급의 인물이면은 좀 이거 충분히 영화화로 한번 더 또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고치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영화로 잘 만들면 진짜 더 멋있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드라마틱한 스토리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볼 때 이제 여기 그 인트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분을 계속 이제 일본 경찰들이 이제 쫓아가면서 뭐 지붕 위로도 막 쫓아가고 골목골목마다 이제 막 순사들이 계속 막 떼지어 가지고 다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약간 이거 한 사람 잡으려고 약간 오바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는 실제 네. 영화에 표현된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네. 동원이 됐었고 3,000명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분 글만 읽어도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영화 같은 정말 감독의 네. 코멘터리로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김장옥이 그 쥐새끼라는 쥐떼들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 순사들이 몰려오고 일본 경찰들이 몰려오는 게 쥐떼 같이 보이고 싶었대요. 화면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떼지어가지고 몰려가는 그 장면을 그렇게 앞에 부분에 배치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는 오 확실히 김지훈 대단하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그 김상옥 의사의 정말 그 영화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뭐 다른 얘기지만 안타까운 거는 그 현대 그러니까 한국의 그 독립운동을 했었던 수많은 그 운동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일대기로 치는 약간 자전적인 영화들이 몇 개 있긴 있거든요. 뭐 있지. 안중근, 뭐 유관순 있긴 네. 있는데 그 영화들이 영화적으로 딱 솔직히 퀄리티가 좀 그렇지 솔직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원하지 않고. 네,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좀 제의하고 싶은 거는 홍콩 영화별로 만들어야 돼 일단. 하다못해 한 요 정도 그 밀정 필인데 이제 밀정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네, 그 한 명의 이제 서사를 다룬 그런 그렇지. 식의 약간 자전적인 얘기가 나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박기순 배우도 이제 그 오프닝에서만 나오시기 때문에 특별 출연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번 다시 보니까는 그 극장에서도 약간 이 배우가 이렇게 그냥 금방 퇴장하네 약간 그냥 카메오였나 보네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이 캐릭터에 더 집중해서 만약에 딱 했어도 네.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 출연이 이제 뭐 박희순 배우랑 그다음에 이병헌 배우 분께서 나오는데 이 두 분이 너무 카리스마가 있고 그러니까. 연기를 그리고 그 캐릭터에 너무 잘 어울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두 분이 더 오래 나왔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 그런 게 들더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출이 일단 나가자. 네. 목숨은 건사해야지 하니까 사람이 쥐새끼랑 같이 있을 순 없지.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김상옥 의사가 이제 그거 거사를 치르기 전에 나는 그냥 잡히면 바로 죽겠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도 이제 물론 그분은 자신의 이제 의지와 신념을 표현하는 그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 일본군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하는 걸 저희는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고문 당할 바에는 나는 내 스스로 죽는 게 그렇지. 낫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약간 좀 이런 일제시당부를 볼 때마다 저 고문을 당하느니 그냥 나도 차라리 바로 머리에 총 쏘면은 금방 고통도 못 숨기고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그게 낫지 않을까 딱 들어가지고 나도 약간 그러니까 좀 저렇게 산채로 잡혀서 고문을 당하느니 총격전이든지 뭘 싸우다가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게 뭐 되죠. 저의 약간 좀 그 성향으로는 네. 나도 그거 차라리 나 정말 그 저희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그 손톱 막 나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게 뭐 손톱을 뽑는다거나 혹은 뭐 손톱 밑에 이렇게 막 대나무를 찔러 넣는다 이런 것만 보면은 진짜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여기서 김장옥이 발등에 총을 맞아가지고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이 네. 이제 약간 덜렁덜렁하니까 네. 그냥 자기 손으로 떼버리잖아요. 네. 그 장면 유독 그냥 다른 장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잔인하고 내가 같이 이랬다니까 내 발가락처럼 얼굴을 찡그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이제 실제 김상옥 의사도 그랬고 여기서 김장옥도 바로 그냥 자기 스스로 네. 대한독립 만세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도 그 김상옥 의사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네. 근데 뭐 이건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극장에서 옛날에는 그 김정옥의 대사가 조선 독립 만세로 내가 들었거든. 근데 요번 다시 보니까 대한 독립으로 나오길래 혹시 이게 다 뒤로 보면 약간 수정했나? 이 생각. 내 기억에는 약간 극장에서 봤을 때는 조선 독립 만세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약간 뭐 저 때는 그러게 뭐 조선 독립 만세라고 할 수도 있나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이제 이렇게 미디어 서비스로 오면서 약간 감독님도 뭐 그 대사가 좀 걸렸는지 그냥 바꾸신 건지. 분명 제 기억에는 옛날에 봤을 때는 조선 독립 만세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강렬한 오프닝이 지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원래 이제 뭐 약간 뭐 이제 임시정부 쪽에서 좀 뭐 통역사로 일을 했었던 이제 이정출이 이제 변절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친일파가 됐다가 친일파에서 다시 또 뭔가 이렇게 독립운동가들 편이 든다는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식의 내용인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양심까지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렇지. 시대적 이런 흐름이 일본 쪽으로 기우는 것 같으니까는 이제 약간 기회주의자처럼 저쪽 대세를 따른 대세를 거지. 따랐다가 뭔가 약간 타의적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스토리랄까. 예. 그것도 이제 이 이정출도 실제 이제 그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 있어요. 황옥이라는 이제 그 인물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황옥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뭐 학계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처럼 진짜로 그런 이제 이 영화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황옥이 진짜 실제로 어떤 의열단 단원들의 감화를 받아서 이제 원래는 친일파였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 혹은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친일파인 척했다. 아하. 뭐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약간 상상 이중 스파이처럼. 네, 그러니까 팩션을 이제 그 붙여가지고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황옥에 대한 뭐 평가가 이게 뭐 분분하더라고. 아하. 진짜. 근데 뭐 사실 그거는 또 우리가 뭐 그때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그렇지, 알 수가 없죠. 네, 뭐 그 사람의 속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그건 어떤 한계가 있는 건데, 근데 뭐 친일 인물로 분류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독립운동가라고 하기도 불리기도 애매한, 아무튼 뭐 좀 애매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실제 인물의 평가는. 네. 만약 근데 이 사람 진짜로 만약에 친일파였으면은 그 재판은 이제 그냥 한번 액션 까듯이 네. 위장으로 재판 받고 그 뒤에 그냥 경찰 멀쩡했을 텐데 아하. 또 그건 아니었단 말이지. 또 네. 실제로 경찰 파면됐고 그 이후로 또 했고, 또 이제 해방된 이후에 반민특위로 활동을 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6.25 때 이제 납북돼가지고 그 뒤로는 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하. 이제 그거는 그 이후의 행적이 뭐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그래서 뭐 이 사람의 행적 봤을 때는 참 그러게 이게 뭔가 그냥 단지 그것만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그 어떤 저희를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좀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독립운동가 쪽에 가까웠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네. 대략 이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네, 저도 약간은 뭐 독립운동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진 네, 않았을까라는 네. 좀 그쪽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감독님께서도 이제 그런 점을 차관을 해서 네. 이제 이정출의 캐릭터를 이렇게 잡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친일 활동을 하던 이제 이정출인데, 이제 여기서 초반에 이제 그 김우진과 이제 그 이제 의열단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정채산이라고 이제 그 이병헌 배우가 맡은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정채산의 모티브는 이제 김원봉으로 네.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근데 너무 잘 어울려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원봉은 그 암살에서도 멋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직접 비교는 좀 그렇긴 한데 그 조승우 쪽보다는 이병헌 쪽이 조금 더 저는 이제 이 김원봉 뭐 실제로 김원봉 그 분이 어떤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냥 내 상상 속에서는 이병헌 쪽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뭐 느낌이 좀 근데 이제 들더라고요. 약간 표현한 느낌이 약간 다르지. 네. 암살에서의 그 김원봉은 조금 더 젠틀한 느낌이고 음. 이제 정말 여기 그 정체사는 약간 조금 이게 좀 뭐랄까 좀 그 야생적인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네, 정말 어떤 그 타국에서 네. 지금 고군분투하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그 조승우 캐릭터는 뭔가 지휘자의 느낌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직접 자기가 발로 뛰는 그렇지. 좀 그런 느낌이 네. 있어서 현장 리더 약간.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정체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김우진이 대충 그 의열단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네. 이제 캐치해가지고 이제 일부러 접근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이정출의 상관. 그나마 난 좀 이 영화가 그래도 실제 일본인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정말 또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이제 좀 한국 영화도 약간 이제 그렇게 뭐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든가 이런 거 항상 우리가 좀 느끼는 그 일본어의 좀 그 아쉬운 약간 그거를 그래도 이제 진짜 네이티브 일본인들이 좀 나와서 네. 해주니까 맞아요. 조금 더 이제 실감이 나고. 실감이 났고
그래서 뭐 실제 일본인 배우니까 당연히 일본말 잘하는 거는 네. 뭐 당연한 건데 여기서 송강호 배우도 꽤 수준급의 그 일본어를 구사하고 계셔서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거의 네이티브 아닌가 뭐 싶을 정도로 잘 하셨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 추루미 신고라는 그 배우분께서 이제 네. 그 상관 그분도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캐스팅한 것도 저는 굉장히 그 잘한 일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 이 사람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좀 믿어도 되겠구나. 좀 개념 배우에 줘도 되지 않을까. 아하. 왜냐면 돈만 벌려고 이런 역할을 덥석하진 않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일본 배우들은 아마 이런 내용에 이런 거 출연하는 거에 분명히 좀 걸리는 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도 이런 영화 나왔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배우의 소신이 어지간히 맞아. 강하지 않으면은 음흠. 안 나오죠. 음흠. 근데 이게 나온 거 보면은 맞아요. 왠지 좀 더 한국인으로서 아, 그래도 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네, 약간 좀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영화에 출연하기 그렇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악역을 자처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더데이스의 이제 약쇼코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약간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관이 이제 시켜가지고 명령을 해서 이제 김우진한테 접근하는데 또 이제 이 영화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뭔가 그냥 영화적으로도 뭔가 이거 심리 스릴러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재미가 있단 그쵸, 말이에요. 약간 뭐 추리물 같기도 하고 네. 탐정물 같은 느낌으로. 왜냐면 전 이 영화 같은 인물 간의 어떤 심리 묘사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마진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엄태구 배우가 네. 그 하시모토라는 역할로 음. 약간 둘이 대화하는 거 보면 얘도 오리지널 일본인이 아니고 음흠. 얘도 조선인인데 맞아요. 이제 얘도 친일파 음. 열심히 하는 친일파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 대단하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추리를 해 나가는 그 방식도 재밌는데 여기 나오는 각 인물들의 그 심리 묘사랑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송강호 배우랑 그 공유가 이렇게 딱 독대하는 씬이라든지 네. 혹은 정체선이 나왔을 때의 씬, 그 다음에 여기 하시모토랑 그 다음에 이정출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이 씬들이 다 텐션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 장면을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쫄깃쫄깃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캐릭터 간의 지금 수싸움을 그치. 되게 잘 보여줬어,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속마음으로 이 새끼를 응, 응, 어떻게 구워 삶을까, 그치, 이 새끼를 그치. 어떻게 내가 속일까, 네. 이 새끼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응, 응. 그러니까 엄태구랑 이제 그 하시모토랑 네. 이제 이정출이 약간 이렇게 심리 싸움 약간 그치, 그리고 예. 약간 서로 주도권 싸움 약간. 네. 둘 다 같은 계급이고 같은 이제 경찰 음, 이 친일파 경찰로서 뭔가 입지 싸움 그리고 약간 내가 더 약간 상관을 잘 보일 네, 거야 네. 뭐 그런 느낌으로 그치.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견제하고 막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네. 사실은 또 영화 보면 엄밀히 따지면은 이정출도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자신의 그 안에 양심을 음흠. 이제 깨우친 것도 있지만 또 상황이 내가 되게 이러다가 버려지겠는데 그치. 밀리면 안 되는 상황. 팽당하겠는데 네.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결국에는 상관과 그 하시모토한테 약간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니까 그러게 이제 얘네들 말대로 진짜 차라리 의열단 애들한테 붙을까 약간 이 생각을 네. 또 하게끔 상황이 돌아갔다는 거야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굳이 주인공이라고 부르면 공유보다 약간 송강호, 이정출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이정출의 그 심리묘사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상관이 시키니까는 독립군의 그 중간에도 저는 그 대사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공유랑 기차 안에서 티격태격하다 아니야 내가 위에서 니들 그 스파이 하라고 보낸 내가 밀정이야 밀정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나중에는 그 밀정이 이쪽의 밀정이 아닌 저쪽의 밀정이 되어가는 그 상황과 그 심리 묘사가 되게 탁월해서 내가 그래 이정출이었으면은 나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결국에는 내가 의열단을 도울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가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런 뭐 열사로서의 무슨 이런 열정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그냥 보통 사람의 그 대세를 따르는 이 사람도 사실은 내가 갖고 있었던 이 한국인으로서의 해야 될 응당해야 될 마땅해야 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가는 그 심리 묘사가 굉장히 저는 자연스럽고 탁월해서 그런 거 보고 되게 감독의 연출이 진짜 좋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뭔가 이렇게 억지스러운 느낌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맞아요. 느낌이 예, 좋아서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어떤 각 인물 간의 그런 묘사가 너무 좋고 음흠. 그리고 일단 또 뭐 그때도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았지만 정말 엄태구 배우의 연기가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정도 비중의 이 정도 느낌의 캐릭터를 더 많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정작 이거 이후에 좀 이 정도 느낌의 그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그게 아쉬운데 근데 전 정말 다시금 봐도 물론 뭐 엄태구 배우 목소리가 일단 좋잖아요 되게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멋있어 일단 허스키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대체 불가의 목소리죠. 네, 멋있는데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뭔가 쾌한 그 느낌의 얼굴에 여기 네. 수염 붙이고 뭔가 그 어떤 진짜 악질 친일파 네. 그 경찰에 근데 뭔가 간지가 나니까 약간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그 이 영화의 이제 촬영 감독 특히나 이제 조명을 썼을 때 그 엄태구 배우가 살이 네, 굉장히 마른 편이라 여기 해가지고. 이제 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명을 딱 쳤을 때 그 조명이 잘 받는 얼굴이 엄태구 배우나 이병헌 배우도 약간 이렇게 막 네, 많이 그렇지. 들어가고 해서 그런 윤곽이. 윤곽이 싹 드러나는 그런 얼굴은 진짜로 흡족했는데 송강호 배우는 아무리 조명을 쳐도 이게 딱히 안 뚜렷하게 이게 나와가지고 약간 그 좀 아쉬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송강호 배우의 그냥 이제 그 특징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엄태구 배우가 조명을 넣었을 때 이게 명암이 확실하게 구분되니까는 너무 좋아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되게 그 정말 보여준 연기가 너무 그 카리스마가 있고 네, 되게 압도적이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 특히나 여기 그 경북에서 처음에 놓쳐가지고 상관한테 그 부하들 불려가가지고 계속 싸대기 격대는데 불꽃 싸대기를 저는 그 무서워. 맞는 배우가 진짜 수십 대를 맞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로 많이 때리게 돼 있진 않았었대요 그 대본에는. 근데 엄태구 배우가 삘 받아가지고 거기서 진짜로 그 하시모토에 뭔가 비인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싸대기를 날렸다 그러더라고. 그 장면도 그렇고 진짜 특히 이제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기차 씬이죠. 그렇죠. 기차에서 이제 김우진 발견해가지고 대사 하나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뭐 조마조마한 네. 막 그 내가 김우진 돼가지고 맞아요. 안 되는데 그리고 너무 그치, 근데 또 그치. 그 장면도 되게 대놓고 둘이 나란히 앉아 있고 이러니까는 아씨 빼박 걸렸나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장면 다 그런데 저는 이제 독립군 측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너무 티나게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바로 접선하고 그냥 바로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헤어져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어서 저러다 걸리겠는데. 역시나. 네. 그리고 이제 그 하시모토도 그게 촉이 보통이 아니라 맞아요. 네, 정말 어떤 그 동물적인 네, 그 네, 촉이 네, 있어서 이미 그래서 그 열차칸에서 그 뭐야 이정추라고 둘이 얘기할 때 약간 눈치 깐 것 같은데. 네. 라는, 그리고 약간 또 이제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관계니까 우리는 모든 일의 전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정출이 약간 조금 그거 스무스하게 넘겨야 되는데 네. 자꾸만 이게 맞아요, 도둑이 맞아요. 제발저린 티를 좀 내는 것 같아 약간. 그치. 그래서 뭔가 그 엄태구 특히나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때 중간에도 한번 그렇게 그 이제 하시모토 발 묶으려고 네. 그 이정출이 응. 쓸데없는 핑계 대면서 그치. 그냥 우리 약간 경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잡는 게 어때 네. 뭐 그런 제의를 한다거나 막판에 그렇게 같이 그 칸에 딱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시모토도 그렇게 선배님 말씀대로 그냥 우린 경성까지 그냥 조용히 얌전히 갑시다 하니까 막 너무 거기 좋아하잖아 되게 이정출이 막 네. 그래 니네부터 그렇지 하면서 되게 잘 됐다 하면서 막 되게 아, 비루나 마시러 가야지요 이런데 이거 걸린 거 100방 걸렸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그쵸. 딱 봤을 때 저 양반이 뭔가 수상한데 왜 저러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정출 그러니까 밀정을 하기에는 너무 이 사람 연기를 못한다. 네. 거짓말을 못한다.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데 네. 이정출은 연기 못해서 그래서 이제 따지면 그 또 중간에 이제 그렇게 의열단원들이 다시 이제 경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차 타는 거기서도 이제 그 전에 이제 한번 정말 그 정체산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아예 대놓고 그냥 그 때문에 저는 약간 그 장면도 지금 생각할 때 너무 큰 도박을 또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했는데 이제 의열단 그 입장에서는 네. 이제 다행히 이 영화처럼 정말 이정출이 그래도 그렇게 막대 먹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도대로 네. 그렇게 다시 이중 스파이가 돼준 거긴 하지만은 근데 진짜 뼛속 깊이 그게 씨알도 안 먹히는 정말 그런 친일파였으면은 이 도박은 너무 좀 위험한 도박이 아니었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정체산이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게 이정출을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이제 셋이서
그 공유 김우진과 이제 그 삼자 대면 같은 걸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술 가지러 간다고 하고 뒤쪽에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아 제가 이쪽으로 넘어올 사람인가 안 넘어올 사람인가. 그래서 네. 만약에 넘어오지 않을 사람은 거기서 제거를 하고 넘어오면은 이용을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뒤쪽에서 이렇게 딱 듣는 씬을 보고 디테일하다. 사실은 또 이제 그것도 약간 배우 개그라서 이제 왜냐면 두 분 다 놈놈놈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지. 같은 감독에 뭐 실제로 애들이 막 그 뭐 박창입니다 뭐 그런 데도 있었다 그러고 같은 감독에 또 같은 배우에 들어가서 또 그때도 약간 극장에서 혹시 놈놈놈 드립 치지 않나 이제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아마 이제 그거는 잘렸겠지 이제. 근데 하여튼 또 약간 그것도 은근 약간 개그 장면이란 말이야. 왜냐면 술 막 한 독을 갖고 와가지고 자 계속 이제 쉴 새 없이 그냥 표주박으로 따라가지고 네. 바로 원샷하고 또 술 먹고 계속 그게 근데 의외로 셋 다 멀쩡하길래 야 저게 저 정도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약간 너무 오버 아닌가 그렇게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실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열단이나 독립운동가들이 실제로 술을 말로 갖다 놓고 마셨다 그러는 네. 기록이 있어가지고 야 옛날 사람들 술이 진짜 세긴 셌나 보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옛날 조선 시대 막 그런 거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 밥도 밥 공기가 고봉으로 그냥 네, 지금 우리가 쓰는 밥 공기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맞아요. 그 크기에 그치. 실제로 내가 요 그 식사 장면도 자세히 보니까 밥그릇이 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것도 약간 되게 디테일한 건데 맞아. 그래서 네. 고증이 대단한데. 그래서 정체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이기도 하고 자신의 패를 스스로 내 보임으로써 더 이정출의 마음을 좀 이제 움직인 게 있지. 특히 이제 그 밤낚시 씬에서 네. 또 되게 이병헌 배우가 또 멋진 그 대사를 했죠. 정체산이 대놓고 만약에 이정출 당신이 원하면은 날 지금 여기서 그냥 바다로 밀어버리라고. 날 죽여도 좋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정출이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난 사람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조차 믿지 못하겠소. 다만 내가 해야만 할 일을 사람이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을 믿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동진은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오, 아주 기막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맞아요. 적용되는 그렇지. 뭔가 안 좋은 쪽에 이름을 올릴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지금 많이 보여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는 항상 아니 저 위에 저 높으신 분들이 언젠가 분명히 어디 역사 위에는 이름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막 행동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나 지금이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애초에 지금 의열단 안에서 뭔가 뿌락치가 있어서 밀정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 밀정으로 인해서 계속 정보가 네. 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차 씬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김우신이 다 동지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맨투맨으로 다른 지령을 내잖아요. 네. 이제 갑자기 그 즉흥적으로 바꿔가지고 그 말을 한 놈이 이제 밀정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이정출을 만나가지고 들었는데 아 그놈의 밀정이었구나. 각각 다른 이제 정보를 주고 만약에 그 중에 이제 밀정이 있다 그러면 특정한 그 장소의 시간을 말하는 그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약간 저거였던 게 야 내가 김우진이면 내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를 것 같아. 저도 그 생각을 좀 했거든. 김우진 머리 너 진짜 좋아야겠다. 나도 보는데 나 가만 이거 나도 헷갈릴 것 같아. 이러니까 되게 가만히 있어봐. 어디 여관에 몇 시라 내가 누구한테 몇 시라 그랬더라. 나 기억이 안 날 것 그러니까. 같아서. 그러니까 나는 말하고 아마 적어놨을 것 같아. 네. 안 적어놓으면 이거 까먹을 것 같아. 헷갈릴 것 같아. 네. 아 내가 얘가 6시라 그랬나 4시라 그랬나 어디. 말한 사람도 헷갈릴. 네. 한 대여섯 명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나도 헷갈리겠는데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맞아요. 그래서 이정출이 뭐 목인 여관 4시 했는데 가면 내가 그 말을 누구한테 했지?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낭패기 때문에 네. 아 내가 4시 누구한테 얘기했더라. 그러면은 그리고 약간 또 그게 김우진이 약간 되게 즉흥적으로 말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 진짜 자기가 말하고도 까먹는 거 아니야? 약간 이 생각을 했거든 나도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는 한 2-3명 정도면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게 한 대여섯 명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아 내가 김우진이면 이거 나는 써놨을 것 같다. 나 헷갈려서 이거 모르겠다. 네. 네.
딱 난 비루나 마셔러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얘기인즉슨 난 식당 칸에 가야겠다라고 얘기했거든. 네. 난 저렇게 단서를 남기면 백방 또 그러니까. 왠지 하시모토가. 네. 그래서 너무 딱 오자마자 거기 앉아 있는 거 보고서 이미 한 90%는 확신을 한 느낌이고. 네, 맞아요. 그 뒤에서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 둘을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너무나 그 장면도 막 조마주 점점 어떤 이제 하시모토의 이 감시망이 좁혀 들어오는 느낌. 그 느낌에서 너무 그게 좋고 거기가 약간 그 엄태구 배우의 어떤 간지 절정 약간 그 느낌. 그래서 특히나 그 두 명이 이정출과 여기 김우진이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의자 한 칸이 있죠. 네, 가로막으면서 거기서 하는 그 긴박감 쪼여오는 그 네. 긴장감이 장난 아니죠. 목소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음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갈 때 나 화장실이나 배가 갑자기 아프지 하다든지 아니면 뭐 담배나 한 대 피울까 하고 나갔으면 되는데 그냥 대놓고 장소를 말해버리 그냥 비료를 마신다고 그러니까 맥주 마시러 간다고 한 게 너무 장소를 한 번에 말해주는 결과가 돼서 저렇게 하필이면 핑계를 대도 네. 이 사람은 우리가 쫓는 사람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소리가 진짜 그 표정하고 목소리가 난 또 그리고 김우진 뒤에 가서 오히려 모자도 벗고 막 예, 이래버리니까 예, 예. 이러면 더 예. 자기 정체를 그러니까는 처음에 쓰고 있던 그 모자를 굳이 벗어가지고 얼굴을 훤히 드러낼 필요가 네. 있나? 안 그래도 뭐 들킬 판이긴 한데. 네. 그래서 왜냐면 게다가 이미 걔네가 기차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훑으면 사실은 또 한두 번 또 김우진을 의심했단 말이야. 네. 실제 김우진을. 네. 저놈이 이제 모자 쓴 저 새끼 수상하면 이제 근데 애기 뭐 기저귀 갈면서 네.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얼굴을 한번 봐놨잖아. 근데 역시나 근데 그 아까 봤던 그 놈이 같이 앉아 있는 이정출이랑 네. 그러면 뭐 이건 뭐 빼박 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찾는 사람을 닮았습니다. 그렇지 않나? 다음에 바로 이제 동작 그만 하면서 네. 되게 막 근데 나 너무 동작 그만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렇지. 그 연기는 엄태구 배우만 할 수 있는 연기라서 네. 참 진짜 대단. 난 근데 오히려 약간 그 중간에 그렇게 이제 스토리 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어가지고 이제 이정출과의 싸움 끝에 이제 총을 맞고 죽게 네. 돼서 퇴장하니까 난 그때 극장에서도 엄태구 더 나와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데 너무 좀 진짜 극장에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오길 바랬는데 여기서 그냥 퇴장해버리나? 좀의 분량이 좀 아쉽다.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되게 그 하시모토가 죽기 전에 이정철은 이 변절자 새끼 이러는데 되게 뭔가 되게 복잡한 심정이 들지 되게. 그렇죠. 과연 누가 변절인 네. 건지 참 그 변절자한테 변절자 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대상으로 변절자인 건지 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멘트는 감독이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넣은 것 네. 같기도 하다라는 전 그 생각이. 대사가 굉장히 또 와닿더라고. 네. 그 초반에 너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그거랑 이제 뭐 김정옥의 또 맞받아치는 그 대사와 더불어서 이 변절자 새끼야도 네. 뭔가 되게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왜냐면 본인도 변절자인데 변절자의 입에서 변절자 새끼야라고 말하는 게 네. 그리고 그 변절자가 도대체 주체가 어디서 어디를 변절한 건지. 그러니까 일본에 충성을 하는 게 변절인 건지 독립운동을 하는 게 변절인 건지 네. 이거는 참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거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이제 여기서 그 초반에 그렇게 김우진이랑 얘기하면서 또 이정출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내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뭐 그게 뭐 정당화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이정출의 그래도 좀 인간 됨됨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물론 이제 대세를 따른 기회주의자인 건 맞지만 왜냐면 이제 그 정말 그 추루미 신고가 맡은 이제 그 상관이 어쨌든 처음에 또 뭐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네.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 사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또 그냥 그래 어차피 뭐 나라 망한 거 그냥 네. 또 나를 알아봐주는 이런 사람 주군이 있다면 또 거기에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는 뭐 동포를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은 적극적인 매국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기운 배에서 내가 출세를 위해서 약간 갈아탄다 뭐 네, 그런 이런 느낌인 느낌으로. 거지. 네. 더 이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인간이란 거는 이게 다 다면적인 거잖아, 되게. 그쵸. 입처럼 무슨 뼛속까지 막 친일파 완전 돼가지고 무슨 뭐 동포를 때려 잡으면 내가 악질 친일파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다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그치. 그래 어차피 어쩔 수 없어. 나는 시대가 이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이제 자기 안에서 합리화 정당화하면서 네, 따라가면서 네, 이제 네. 그런 맞아요. 아무 그런 마음들이 많았겠지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독립운동하는 게 옳고 나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막상 저 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니까 역사 이름이 남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음흠. 모든 사람들한테 너 왜 독립운동 안 해? 이렇게 하기는 지금 너무 그 힘들잖아. 너무 무섭잖아. 네. 여기 영화만 봐도 막 그렇게 여자도 막 그렇게 정말 그런 네. 끔찍한 고문을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네. 그런 분들보다 하늘이 내리는 것 같은 약간 그래서 위인이고 네. 역사 이름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비슷한 그 작품들을 보면 아 나는 저 당시 때 위인이 되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항상. 그건 범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 그건. 네.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우리가 그만큼 더 이렇게 역사 이름이 남고 위인으로 이제 추앙해야 될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제 존경심을 네.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존경하지는 못할 망정 뭐 그걸 깎아내린다거나 네. 뭐 훼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무리들이 있죠. 네. 어떻게든 뭔가 독립운동가 흠집 내려고 안달이 난 인간들이 좀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시모토를 일단 처리했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그 밀정인 걸 알아가지고 신성록이 밀정인 걸 알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성록 배우가 맡은 그 조혜령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이제 그렇게 배신자였는데 난 여기서 그 조혜령의 대사가 딱 그 암살에서 이정재가 네. 말했던 그치. 그런 스탠스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가 뭘 잘했다고 약간 적반하장으로 네가 내 친구니까 내가 너는 네. 봐준 거야 뭐 약간 그치.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나오니까 내가 이거 딱 완전 그 막판에 이정재가 약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네.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암살에서 맞아요. 약간 느낌 뉘앙스가 비슷해 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생각해 보면은 되게 암살은 원래 독립운동가였다가 친일파로 바뀌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밀정은 원래 친일파였다가 독립운동가가 되는 게 그치. 이제 뭔가 그러네. 약간 거꾸로 그런 게 있고.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그래도 난 되게 좀 괜찮았던 게 그 장면이 또 혹시나 김우진이 또 약간 또 이 정 때문에 친구니까. 또 옛정 때문에 또 뭔가 이렇게 단호한 그 단죄를 네.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그 다행스럽게 네. 냉정하게 네. 의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이 대사 너무 멋있어. 멋있었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공유가 되게 멋있게 나왔어. 되게. 네. 공유 배우가 확실히 그러니까 이 역할에도 어울리고 그 캐릭터에도 이게 네. 약간 확실히 그 외모와 그 캐릭터가 잘 맞아 떨어져서 척살한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초반부 장면에서 그 의연딸 동지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누가 이제 뿌락지 짓을 해가지고 한 명 그 꼬맹이 걸려가지고 얘를 뭐 어떻게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그 주동성이라는. 예. 그때부터 저는 약간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떡밥을 좀 뿌려놓은 거더라고. 네. 그게. 왜냐면은 조혜령이 유독 주동성한테 가혹하게 네. 네가 뿌락치지 하면서 막 되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기의 죄를 얘네 뒤집어 씌우려는 듯이.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약간 그 추리의 여지가 있는데 그 주동성이 이제 뒤에 진짜로 얘가 그 밀고를 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초반부 장면에 그게 의심이 아니라 얘도 진짜 밀정이었던 게 맞았던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근데 어차피 둘 다 밀정인데 그 조혜령 입장에서는 나는 들키면 안 되니까 얘한테 내 것까지 뒤집어 씌워서 씌워가지고. 얘를 제거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더더욱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그치는 장면. 네. 그래서 뒤에 생각해 보면은 이래서 그때 초반부 장면에서 그랬구나라고 네. 이해가 되는. 그리고 딱 그렇게 조혜령을 척살한다 딱 한 다음에 지옥에서 보자 하고. 멋있습니다. 네. 척살이랑 그 지옥에서 보자라는 표현이 그 독립운동가들 약간 딱 그거. 맞아요. 굉장히 멋있고 되게 그 네. 장엄한 장면이고
그리고 가끔 서양 영화에서도 그 마지막에 이렇게 뭐 총을 쏜다거나 복수를 마지막에 끝낼 때 항상 See you in hell 뭐 이런 네. 식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척사를 하고 지옥에서 보자 하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네. 오 카타르시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뭔가 지옥보다는 천국이 어울리는 이미지다 보니까 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천국에서 볼 순 없이 얘를. 아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냥 이제 뭔가 이제 우리는 워낙에 독립운동에 어떤 숭고한 그렇게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근데 뭔가 제가 스스로도 약간 이제 어떤 그 거친 네. 지금 이 삶 그렇죠. 그리고 조국의 이제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그 희생 네, 인명 피해가 또 이제 되는 그렇죠. 거니까 내가 원치 않게 사람을 죽여야 되는 네. 경우도 그 있고. 무장 투쟁이란 거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스스로도 이제 조국을 위해서 지금 그 헌신하고 있지만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어차피 지옥 같은 이 삶 지옥에서 보자 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은 조혜령을 처단하고 이제 그 경상에 도착했는데 이미 뭐 근데 사실은 얘네가 뭐 하시모토한테 안 걸렸다 하더라도 네. 이미 그렇게 다 쫙 깔려 있었어. 경상역 도착하자마자 네. 경찰들이 얘네를 잡으려고 어허. 이제 의열 사람들 잡기 위해서 있는데 거기서도 난 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모자 벗고 하면 이게 얼굴을 그래도 다 알아낼 수가 있지 않나. 근데 심지어 게다가 중간에 보면은 그 김우진은 안 걸리잖아. 네. 그 패스포트 보여주면서 그냥 그 경찰도 되게 의심스럽게 보긴 하는데 이놈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네. 해가지고 그냥 이제 일단은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또 하필이면 이것도 참 그랬던 게 왜냐면 그 초반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한지민 배우가 맡은 이제 그 네. 연계순이라는 여성 이제 독립운동가를 왜냐면은 그 김우진의 그 사진관에서 괜히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만 아니었더라면. 안 찍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장면이 약간의 이제 그 로맨틱한 장면인 건데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연계순과 김우신 간에 약간의 이제 이 네. 그 교감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네. 그냥 이제 둘 다 어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어허. 사귀자 뭐 이렇게까지 네. 안 한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네. 네. 그 정도만의 어떤 그 이제 미묘한 그 감정에서 특히 이제 연계순 쪽에서 사진이나 한 장 찍어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네. 한 건데 이제 그 하필 그 사진 때문에 이제 네. 그게 그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지. 그렇지. 근데 그런 것도 그런데 저는 약간 이제 의문이라면 의문인 게 굳이 연계순이 그 사진하고 비슷한 식의 복장과 그 화려한 모자를 그렇지. 쓰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약간 조금 내가 마음에 걸렸던 건데 이 영화 보면서 왜냐면 연계순의 패션이 너무 사실 그 당시로서 너무 멋쟁이 아니야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약간 그런 캐릭터 설정이니까는 그런 옷을 입고 나오는 건 맞는데 굳이 그 비슷한 옷이라 그래도 약간 좀 톤 다운된 거라서 눈에 최대한 덜 띄는 게 낫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이미 그냥 이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너무 패셔너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연계순하고 얼굴이 완전 달라도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오면은 누구라도 눈에 딱 띄기 마련이라서. 네. 그러니까 특히나 그 옛날 시대인데 그렇게 멋쟁이처럼 쫙 빼입고 있으면은 그냥 봐도 눈에 띌 텐데. 특히나 막 빨간 모자 막 이런 거 쓰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네. 복장을 한 거 아닌가. 맞아요. 최대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튀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걸리고 전 솔직히 옛날에 좀 그 극장에서도 보면서 이 영화의 묘사가 훨씬 순화됐구나 라고 생각한 게 왜냐면은 실제로 유관순 누나도 유관순 누나가 당한 그 고문이 네. 정말 그 상상 초월 끔찍한 그렇죠. 그거거든. 왜냐면 그 지금도 뭐 찾아보시면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자행됐었는지 그 자료가 되게 많은데 진짜 좀 그거 너무 보면은 끔찍해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싶은 네. 그런 것들이 특히나 여자한테 더 그게 있다면 더 지금 정말 너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뭐 그런 막 미꾸라지 막 이런 네, 거. 성적인 게 동반된 정말 네. 그런 끔찍한 고문을 했는데 이제 아니 그때 극장에서 보면서 근데 정말 저 당시 한지민 배우 정도의 그런 인물이 정말 엄청난 험한 꼴을 당했을 텐데라는 그 걱정이 들어가지고 근데 영화는 훨씬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세달구지로 얼굴을 지긴 했는데 사실은 묘사가 훨씬 많이 순화된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의 느낌의 한 뭐 100분의 1 뭐 그 네, 진짜 네. 네. 실제 고문 진짜 그 기록 보면은 정말 네. 와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그 인간이 정말 인간을 어떻게 괴롭게 만드는지 정말 네. 아주 온갖 궁리를 한 진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끔찍한.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그 고문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정도면 그냥 가스실에서 죽는 거는 양반이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탄압을 하는 입장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더러운 걸 안 보고 죽게 해주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자비인데 정말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네. 그런 고문을 하니까. 그렇죠. 그 추루미 신고 배우가 사실 그분도 약간 좀 인상은 되게 선한 인상이잖아요. 되게 선한 인상인데 근데 이분의 어떤 이제 그 일본 그 경찰로서 어떤 그 끔찍함을 또 보여주는 되게 네. 사실 또 그것도 약간 반 정도는 이정출에 대한 걸 좀 눈치 깐 느낌이 약간 네. 있지 솔직히. 맞아요. 이 자식이 약간 뭔가 이중 스파이 짓 하는 것 같고 약간 네. 뭔가 신뢰가 좀 안 간다 하니까 네 손으로 이거 해라라고 네. 일부러 시키고. 그렇죠. 네. 그 장면도 되게 좀 너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장면이 어떤지 이정출의 인간적인 면과 그리고 또 이제 그 복잡한 또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 씬인 건데 근데 네. 전 이미 거기서 이제 이미 그 상관은 이 새끼 네. 들통났구나. 다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어를 모른다고 해도 상관은 아마 그 표정과 그 태도로 그렇죠. 눈치채지 않았을까. 이 자식 이거 지금 넘어갔네. 몇 뼛속까지 친일파가 아니네 이 새끼.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장면 너무 슬프죠,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정수 최대한 어떻게든 이걸 이거 지금 상관이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나마 좀 부위가 되는 부위가 이제 처음에 다리인가 뭐 몸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상관이 아니 여기 하라고 네. 얼굴 하라고. 음. 근데 거기서도 막 이정출이 막 제발 말하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제발 말하라고. 그러니까 애원을 하잖아. 애원. 네. 난 너한테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거짓으로라도 말해라고 네. 이제 하는 건데 결국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정출의 거기서 이제 약간 절절한 심정이 그 되게 드러나고. 인간적인 면이. 네. 근데 저는 그 장면도 약간 조금 아쉬웠던 게 실제로 뭐 고문 장면이라던가 이런 게 순화 딱 된 것도 그런데 그 과정은 뭐 그 순화를 시키든 안 보여줘도 되는데 거기서 묶여 있는 그 한지빈님의 모습이 약간 좀 너무 깨끗하고 좀 네. 약간 그리고 한지빈님 원래 되게 예쁘신데 아름다우신데 거기서 지금 미모가 너무 가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조금 내가 그래서 극장에서도 이거 너무 좀 진짜 그 역사상의 그 수위를 표현하기가 좀 너무 하드코어하니까 이제 많이 순화했다고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근데 너무 좀 그 고문의 강도가 약해 보이니까. 고문의 강도도 그렇고 사람이 너무 멀쩡하게 그냥 네. 그냥 고문 당한 이쁜 그 뭐 독립가 정도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네. 원래는 그 얼굴이 누군지 알아보지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렇지. 피투성이가 된.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상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하드코어한 고문 장면을 뭐 직접 보여주진 않는다고 쳐도 그런 고문을 받아서 흔적이. 약간 이런 지금 모습이다라고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모습이 너무 약간 좀. 네, 뭐 그렇게 이게 뭐 험한 꼴을 안 당했나 네.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뭐 바닥엔 되게 피가 흥건한데 딱히 그 사람은 너무 멀쩡해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뭐 이게 약간 한국 영화 특유의 좀 그 뭐 기준? 왜냐면 제가 약간 한국 영화에서 좀 항상 아쉬운 게 특히 막 그 독재 시대를 다룬 뭐 그런 영화들도 있고 보면은 근데 저는 그때 변호인에서도 그 임시완이 물론 임시완 배우 연기 잘했는데 근데 그때 막 임시완이 막 되게 정신 나가가지고 막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외모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험하게 당했나 싶은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좀 개연성과 리얼리티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항상 좀 한국 영화는 고문 당했다는데 나는 별로 잘 와닿지가 않는 분장이 좀 너무 고문 당한 느낌이 잘 안 들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아쉽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이게 관람가 그러니까 뭐 아마 그 심의 등급 때문에 복잡한 요인이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약간 장면. 좀 와닿지가 않네. 네. 저게 이것도 그렇고 뭐 경성 크리처도 막 그 고문 별로 고문 그냥 맨날 항상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조금 옷 해지고 뭐 조금 뭐 묻어 있고 그렇게 심하게 당한 느낌이 항상 안 드는 그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한국 영화 공통으로 내가 조금 아쉬운 네.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그나마 이제 어쨌든 김우진은 끝까지 안 잡히긴 했지만 이제 결국 잡히게 되는데
다른 이제 독립운동하는 그 동료들이 잡히는 과정을 마치 재즈 음악과 함께 이렇게 네. 보여주는데 참 뭔가 그 되게 아이러니한 느낌이죠, 되게. 그러니까 음악은 뭔가 어떤 로맨틱한 음악이 나오는데 막 그 이제 상황들은 다 검거 과정 사살당하거나 잡혀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재즈 음악을 배경으로 한 거는 그 당시 때 이제 재즈 음악은 약간 저항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그리고 그 당시 때 이제 최고 이제 유행하고 잘 최신의 음악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그 어떤 혹자들은 음악하고 이 배경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전 세계적인 약간 이런 돌아가는 역사를 음악과 그 역사를 보면은 네. 재즈 음악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색한 것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맞아요. 예. 네. 그 당시의 트렌드를 그대로. 마지막에는 이제 이정출과 김우진이 단독으로 은밀히 접선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사실 함정이었지. 그러니까 주동성으로 인한 그 함정. 나쁜 놈. 네. 주동성이 마치 뭐 김우진이 시킨 것처럼 이제 이정출한테 말해가지고 네. 만난 건데 주동성이 너한테 말했잖아. 그러니까 네? 주동성이요? 순간 딱 그 말 하는 순간 아 젠장 우리 둘 다 함정에 빠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제 그래서 그때 나눈 얘기가 그거였죠. 이제 김우진은 내가 나가서 시간을 끌 테니 이 형은 폭탄을 숨겨줘요. 네.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다 같이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재판장에서 이제 이정출이 또 아주 그냥 내막을 모르는 사람 중에 보면은 저 개 친일파 새끼 저거 나쁜 새끼 이제 네. 그러니까 아 저는 얘네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네. 막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네. 나는 그 장면은 확실히 이게 송강호 배우님이 역시 대단하신 분인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는 내가 독립운동가들이랑 관련이 없는데 나 이렇게 잡혀 너무 억울해. 네. 그 억울하다. 억울함의 눈물인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진이라는 입장에서는 네. 그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 동료를 지켜주지 못한 뭐 자신에 네. 대한 약간 후회와 그 다음에 자신이 했었던 그런 행동에 대한 뭔가 약간 죄책감과 여러 네. 가지가 이제 합쳐진 그런 복합적인. 네. 그러니까 그런 정말 김우진을 구해주지 못한 자신의 슬픔과 네. 또 내가 이렇게 친일파로 살아가야 하는 음흠. 지금의 나의 슬픔 어떤 그런 네. 나라 잃은 슬픔 이 네. 모든 게 다 이제 거기에 그렇죠. 복합적으로 보여지는. 근데 겉으로는 마치 이 새끼의 그 뼈속까지 아주 그냥 친일파라 가지고 그렇지. 그 나쁜 저기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네. 아주 그냥 자신의 무죄를 결백을 호소하는구만 저 나쁜 놈 그렇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판결 난 다음에 다른 그 감방의 죄수들이 막 다 이정출로 죽을 줄 알아 네. 하면서 막 하잖아. 매국노 새끼야 막 네. 하면서 친일파 새끼야 하면서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제 나중에 그 내막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 연기도 이제 김우진이 부탁한 거였지. 그렇죠. 형은 끝까지 버텨줘.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네. 누군가는 살아야 하니까. 그렇지. 살아서 우리 몫까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거고 그래서 거기 이제 법정에서 그렇게 울면서 연기를 하고 나갈 때 공유가 아주 엷게 이제 미소를 살짝 짓는 네.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서로의 이제 마음이 이제 통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약간 버디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렇지. 이 영화는. 김우진과 이정출의 버디물.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보면은 뭔가 약간 이정출이 다크나이트가 된 거야. 일부러 오명을 뒤집어 쓴. 맞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친일파로 욕을 먹고 있어도 내가 사실은 뒤쪽에서는 이 의열단을 돕는 독립운동가라는 네. 거. 다크나이트. 네. 그래서 참 그 히어로의 삶은 참 네. 힘들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어쨌든 그렇게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폭탄 자기 갖고 있던 거 잘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상관도 이제 그 폭탄으로 죽이고 이제 네. 파티 해가지고 파티장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또 첫 장면이랑 이게 이어지는 건데 오프닝에서 이제 그 김장옥을 팔아 넘겼던 이제 처음에 또 김장옥을 접선했을 때 네. 일부 시간 끌면서 그 아저씨 또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척하면서 이제 사실은 또 그 사람을 그 놈이 그런 최고 나쁜 놈이었을 줄이야. 네 잠깐 나왔던 캐릭터라고 우리 잘 몰랐는데 네. 이제 그 미륵 그 반가 사유상 이제 네. 해주면서 그래 일본 놈들에게 넘어가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약간 마치 뭐 독립운동가들 자금책인 것처럼 네.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밀정. 그것도 이제 또 그거 하잖아. 왜냐면 이제 그 이정술이 받은 훈장이 있었어 되게. 그래서
이 훈장은 얼마 쳐주나? 그러니까는 경성 바닥에 널린 게 훈장이라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인즉슨 그만큼 그 친일 행위 해가지고 그 훈장 받은 놈들이 수두룩하다라는 네. 또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딱 그렇게 그 인간이 그런 거 알아가지고 일부러 김정옥도 네가 팔아넘겼냐 하니까 이제 바로 딱 누가 그러디 주동성이 조혜령이 그 얘기하면서 이제 총 꺼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이정출이 총 쏴가지고 네. 죽였죠. 거기서 좀 멋있게 나왔죠. 맞아요. 밀정을 제거했죠. 그래서 그 당시 때 보면은 그 독립운동에 자금책 인양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빼돌린 인간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 실제로 별의별 진짜 여기서 네. 나온 것처럼 일본의 밀정도 있었고, 별의별 이상한, 그러니까는 독립운동 가인 척하면서 친일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이정출 같이 친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뒤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혼재돼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진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왜냐면 여기서 나왔던 그 사람도 제일 처음에 장면만 봐가지고 아, 독립운동 도와주는 좋은 사람인가 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이었었다는 거. 그리고 뭐 실제로도 이제 그런 뭐 그 밀정 리스트가 있는데 뭐 800 몇십 명 뭐 그 있어가지고 아하. 그렇게 딱 그 처단한 다음에 그 의열단원 이제 학생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정채산 단장의 또 얘기를 듣잖아요. 네. 또 이제 그 이병헌 배우 특유의 그 네. 나레이션 톤. 우린 실패해도 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음.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네. 이제 그 말을 이정출한테 이제 전달해주고 이정출도 꼭 다시 보세. 그리고 이제 딱 그래서 저 라인이 이제 두 번 반복이 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소년의 입으로 저 얘기를 들려주고, 그 소년 배우가 얘기할 때도 저는 굉장히 뭔가 이병헌 배우의 목소리로 들렸었거든요, 그 대사가. 네. 근데 그 뒤에 실제로 이병헌 배우 정채산의 목소리로 저거를 다시 한번 말하는데, 맞아, 예. 어우 뭔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난 지금 그걸 마지님이 얘기해줘서 가만 생각해보니 그렇네. 약간 네. 지금 난 그렇게 의식하고 있어가지고 난 이병헌 두 번 나온 걸로 난 지금 알고 있었어. 처음에 얘기할 때도 뭔가 이병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네. 느낌이었는데, 뒤에 이제 자정을 타고 그 조선총독부로 이렇게 들어갔었나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의 실제로 그 정채산 이병헌 배우의 목소리로 이 대사가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네. 네. 마지막에 딱 그렇게 그 폭탄 실은 자전거 네. 타고서 조선 총독부로 뚝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뭔가 그 카타르시스가 네. 생기는 마지막에 네. 있죠.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병헌 배우의 그 특유의 톤을 이제 계속 그 듣다 보면은 이제 그분 특유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뭐 조금 옛날에 그거랑 이제 우리가 그 러너웨이에서도 한 남자가 살해당했습니다. 그게 생각나가지고. 근데 이병헌 배우 이 형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는 너무 나레이션이야. 근데 뭔가 저는 그 이병헌 배우가 무슨 말을 해도 뭔가 설득당할 것만 같은 네. 느낌이라서. 멋있게 들리는 좀 그게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메시지 있는 영화인데 그 메시지를 이렇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네. 아닌가. 그리고 몰입감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중간에 왜 이렇게 길지, 혹은 재미없어, 지루해 이런 네. 느낌 안 들게 계속 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마음이 짠해졌다가 그리고 뭐 벅차 올랐다가 하는 여러 감정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감독의 영역이 뛰어나면 이렇게 이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구나. 왜냐면 같은 주제로도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좀 허접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제가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좋은 주제를 좋은 소재를 다룬 이제 영화들이 많단 말이야. 뭐 네. 독재를 다루고 이제 이렇게 일제 강점기를 다루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영화들이 그런 좋은 소재 뭐 좋은 의도로 난 네.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근데 거기까지는 뭐 알겠는데 네. 영화가 영화적으로 영화기 때문에 그게 작품성이 있어야지 그게 뭐 설득이 되는 거지. 네. 뭐 영화 개판으로 찍어놓고서 난 좋은 의도로 만든 거니까 좀 알아줘. 그쵸. 까지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의도는 의도고 네. 또 작품의 완성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만들었는데 영화 졸작이면은 네. 그 의미가 없는 거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안타깝죠. 네. 괜히 오히려 약간 뭐 그 주제를
왠지 훼손시킨 것만 같고 음. 누가 된 것만 같고 네. 괜히 뭔가 또 헛소리하는 사람들한테 꼬투리 줄 것 같고 또 음. 괜히. 그래가지고 어쨌든 일단은 다 모든 이제 다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은 그 작품성이 있어야만 네. 그 메시지도 빛을 발하는 네. 사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어느 정도의 그 수준에 그 부합해야만 사람들이 아 그래 옛날에 있었지하고 하는 거지. 진짜로 재미 되게 없는데 아 옛날에 뭐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와 내가 느끼는 이 감동이 같이 딱 합치가 될 때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의 봄이라던가 그렇지. 이런 식의 역사적인 사건과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받는 그 감정들이 뭔가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너무 영화가 안 좋게 나와버리면 네. 그 주제가 이제 좀 안타까워지죠. 사람들의 애국심에만 호소하면 안 되지. 네, 그 뭐 그 용가리가 마지막에 뭐 태극기 아리랑 나오면서 뭐 그래봤자 뭐 영화 못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뭐 그거에만 호소하면 되나. 영화 자체가 좋아야지.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정도 퀄리티의 이런 항해물만 좀 쭉 나와줘도 훨씬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뭐 이 정도의 작품은 잘 생각나는 게 없는 것 저도 같긴 한데. 그냥 딱 그 암살 밀정 요 두 두 개 개. 정도만 네. 내가 그 이후에는 제가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좀 좋게 느낀 건 없어가지고. 네, 딱히 뭐 그 이상의 임팩트가 있었던 작품은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또 이제 뭐 시기에 좀 맞춰가지고 저희가 또 뭐 좋은 영화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밀정에 대한 또 한번 추억을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이런 영화만 봐도 되게 어떤 무슨 일제 강점기 때 더 잘 살았고 뭐 더 우리나라가 뭐 좋았고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이 영화만 봐도 저 끔찍한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리워할 걸 그리워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친일과 독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도저히 뭐 뭘 보고 그리워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제 기득권자였던 사람은 그리워할 수도 있겠지. 내가 왕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내가 노예였던 사람이 아 그래도 나 그때가 더 그리워라고 말하는 거는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지금 작금에 정말 너무 정권 차원에서 너무 지금 대놓고 친일하고 아까도 마진님 말씀하신 그 독립기념관 관장 지금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 존 오브 인터레스트 때도 얘기했잖아요, 되게. 근데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만 같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교육과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 중에서도 이제 지금 이렇게 유심히 돌아가는 걸 보면 저는 약간 그런 자본주의 그리고 이거 약간 뭐랄까 시장 제일주의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네. 너무 팽배해지다 보니까는 이런 우리가 가져야 될 신념이나 가치보다도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왔고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 사회나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 가면서 사람들을 정말 좀 이렇게 몰아가기 더 쉬운 환경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사람들을 더 우민화 시킨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가 조작하고 뭐 DOP 그것도 되게 잘못한 거고 중요한 건 맞는데 지금 더 큰 사유가 어떤 이런 친일 매국 행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할 포인트는 거기에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더 주목하고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땐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는 별로 심지어 이제 뭐 저도 이제 저희끼리 마진님이랑 저랑 좀 가끔씩 걱정스럽게 하는 말인데 난 정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기 싫은 생각인데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생각인데 왠지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야 일본이랑 하나가 되면 지금보다 더 돈 잘 벌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왠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럴까? 그렇다면야 뭐 한국 없어지고 일본 돼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할 것 같다는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보다 어쨌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이 돼도 무슨 뭐 우리나라가 미국의 51번 주가 되던 뭐 일본하고 진짜 합방을 하던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별로 상관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보다 생각도. 그냥 돈 잘 벌고 잘 살게만 된다면 그딴 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나는 지금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그게 내가 정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믿고 싶은데 난 지금 약간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지금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다 돈, 금전, 네. 물질에만 거기에만 천착하는 느낌이 들고 난 지금 요즘에 이런 독립기념관 관장 별로 이런 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지금 봤을 때 이게 더 큰 문제 같은데 네. 주가 조작이나 디올백보다 난 이게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만 같아서 난 그게 너무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그 한 공동체로서의 이런 의식보다도 이제 각자 도생의 길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국가 따위야. 국적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관없다 이거 아니야 지금? 네. 일본이 되건 미국이 되건 나만 돈 잘 벌고 잘 살면은 뭐 나라 타이틀이 뭐건 나는 신경 안 쓴다라는 왠지 그런 마인드를 네. 다 가진 지금 탑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 수현이가 말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더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꽤 많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그게 너무 우려스러워요 진짜. 네. 왜냐면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딱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은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준의 말도 안 네. 되는 이런 정치적인 행보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잠잠하단 말이죠. 사람들 뭐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냥. 음. 뭐 친일 인사가 뭐 그런 요직을 맡든지 말든지 뭐 별 나라가 상관없는 일인 걸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난 지금 이게 지금 왜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마 8, 90년대도 그렇게 지금처럼 했으면 사람들 들고 일어났을 텐데. 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사람들이 뭐 더 똑똑하고 뭐 더 의식 있구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더 갈수록 난 더 오히려 더 사람들은 더 우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뭔가 우민화되는 게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네. 우민화되는 것 같은 지금 느낌이라. 뭐 다 스마트폰 쓰고 다 인터넷 하고 뭐 다 뭐 각자 다 잘나고 똑똑한 줄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땐 더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더 옛날보다 더 바보가 되는 것 같거든 사람들이. 네. 이렇게 정보가 다 오픈돼 있고 정보는 오픈돼 있는데 그 오픈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아니, 다 정보가 이미 다 오픈돼 있고 다 역사적인 사실 다 확인할 수 있고 다 검증 끝난 문제가 왜 갑자기 지금 와서 다 그렇게 되냐고 지금 그냥 우기기가 되냐고 지금 그게 이미 과거에 다 그 평가 끝난 인물에 독재자에 대해서 왜 독재자를 그리워하고 일제 강점기를 그리워하는 이게 무슨 어이없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뭐 독도 일본 땅이라 그래도 이거 그냥 갖다 바칠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제노역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 윗사람들을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 이 사람들은 그냥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입장에서 일본인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런 것들은 참 아쉬운데 일반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혼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네. 그리고 저는 또 항상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국민들이 현명하면 맞아요. 결국 결론은 이제 우리 다 같이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 결론밖에 안 나와 솔직히. 그렇죠. 뭐 정치인 욕하고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네. 현명했으면은 그 인간들이 그 자리에 안 가게 할 수 있었어. 맞아요. 근데 뭐 다 뽑아줘 놓고서 뭐 하면은 저는 참. 그러니까 화가 나다가 결국 결론은 또 난 항상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현명했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헛소리를 해도 사실 상대도 안 해주면 그냥 끝인 건데 네. 그거 이제 동조를 하고 뭔가 지지를 보내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진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다 보니 이제 뭐 나라가 산으로 가도 네.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라. 그러니 뭐 각자의 그런 생각이 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깨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 뭐. 네. 참. 저희도 뭐 되게
미약하지만 네. 플랑크톤 같은 존재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 나름대로의 그냥 거기서 정체산이 한 말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할 뿐이죠. 네.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또 방송하는 거고 음흠. 뭐 저희 말이 또 여러분들에게 뭐 공감이 되면은 다행이고 뭐 공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영화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또 저희 생각을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総督府は君に大きな期待をしている。 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爆弾が京城に入らないように阻止するんだ。キム・ウジンを連れてくるんだ。 놈들이 널 왜 풀어줬는지 아직 모르겠어. 나랑 해보자는 거지. 독립군전문대 순서로 돼 있는 겁니까? 왜? 겁이 나나? 나한테 접근했을 땐 바로 이런 순간을 기대한 거 아닌가?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자칫하다면 여기서 다 죽어. 니네 다 뚫렸어. 하시모토가 그쪽으로 갔다. 지금 이 기차에 탄 니네 단원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지옥에서 보자.